위약금과 배상금 같이 가볼게요. 조문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조문은 이제 법과 시행령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에요. 그 중에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교재를 가보시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별표 치시고 위약금과 배상금 모든 계약이 아닙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 가로는 안 보셔도 돼요. 으로써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끊고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약이라는 게 뭐냐? 위약은 채권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에요. 채무불이행. 위약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위약이야. 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위약입니다. 위약. 해약이라는 말이죠. 해약. 해약은 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 그래서 위약과 해약의 정의를 일단 기억하시고 계약을 그만하겠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위약과 해약. 그러면 당초 계약을 했던 사람은 손해를 발생하게 되겠죠. 내가 이 돈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등의 상대방이 있을 거고, 그렇죠? 채무 불이행 등의 상대방이 있을 거고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야. 전보한다라고 돼. 손해를 보상. 그럼 손해를 보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적극적 손해가 있고 하나는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민사상 용어예요. 소극적 손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적극적 손해는 내가 먼저 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 맨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그 실제 손해야. 즉 그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금을 줬다라고 하면 그 계약금 등이 적극적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내가 투입한 인풋, 그 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자신이 실제 지출한 돈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입증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거 받았더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그렇죠? 마치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잘못하네. 어쨌든 기회이익이라는 뜻이죠. 기회이익. 이거는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번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말대로 다른 거 했더라면 벌었으면 그것도 세금 낼 건데 이것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이해하셨죠?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우리 세법이 과세하고, 적극적 손해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여기까지가 적극적 손해인 거고, 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는 거죠.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이게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해약으로 반환하는 금전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말인 거죠. 이 정의를 잘 암기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소극적 손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를 말하고 넘는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손해는 기존 재산의 감소를 뜻하는 거고,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손해를 전부하는 배상인 적극적 손해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연손해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은 계약의 지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도 역시 계약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된다고. 금전 채무가 그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 지연 손해금이나 법정 지연 손해금도 뭐에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기타 소득에서 얘기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원래 받기로 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변제기가 있겠지. 변제기라는 말은 자기가 만개 이거 돈 갚기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까지 자기가 약정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정이자. 그 약정이자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자 소득. 그런데 변제기를 경과한 이후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말은 이자지만 이건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지연손해금이라고 불러. 지연손해금 이라고 부르고, 이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이 아닐 수 있죠. 이미 배웠죠. 무슨 소득이 되는 거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죠. 외상 매출금 채권에 딸린 거, 이런 건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용 채권이 아니었다면 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구분이 계속 반복적이었냐 아니냐니까 그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실질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한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으면 법정 이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판례 배웠었던 거죠. 원상 회복 단계에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도 아니죠. 법정 이자는 원상 회복 단계에서 그 원상 회복 단계에서 지급하는 이자예요. 법에서 그냥 주라고. 이해하시겠죠? 법정 이자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자 소득이 되지 않고 지연손해금도 아닙니다. 법정이자가 왜 지연손해금이 될 수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 또는 위약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부당이득 반환시 법정이자만 현행법은 이자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자, 오른쪽. 따라서 금전 소비대책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의 변제기의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하고, 변제기를 지난 후에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약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위약의 정의가 뭐였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이 위약이란 말이에요. 해약이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만 썼네. 해제도 포함해. 이거 설명 잘했네. 미안해. 해제도 포함해. 해지. 이 두 개는 좀 달라요. 해지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고,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해제는 소급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제 종류를 배울 거야.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 요 종류를 배울 거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세법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재산권에 관한 계약. 재산권 외에 계약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나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중요해. 내가 위자료 받기로 했어.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그럼 위자료에 변제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하는 게 아니야.
왜? 그 원본 채권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신랑이랑 이혼하는데 서로 싸우고 해서 위자료 1억 받기로 했어. 근데 이 새끼 얘가 돈을 제때 안 줘. 그래서 지연손해금을 받아. 그것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이건 담세력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요거까지도 뭐야? 그냥 과세 안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산권 외의 계약의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 자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원본이 과세가 안 되면 이것도 같이 과세가 안 된다.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일을 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요 뜻이더라고요. 요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본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출발해야지 그 지연손해금도 계약의 연장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출발한 지연손해금이어야지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위자료 늦게 준다고 해서 그거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예전에 1차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퇴직금을 제때 안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은 거야. 지연손해배상금. 이해하시겠죠? 퇴직금을 제때 안 줬어. 그래서 그걸 나중에 줌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거야. 퇴직금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당연할 텐데 요 추가적인 돈도 과세할 것이냐의 문제가 붙은 거야. 자, 과세되는 게 맞다. 과세 안 되는 게 맞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냐 이거지. 자, 우리 대법원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정해 버렸어 이걸. 근데 많은 교수님들은 놀라운 판례다 이렇게 오히려 표현을 해요. 놀라울 따름이다. 이창희 교수님은 놀라울 따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한 줄로. 그걸 이해한다는 건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퇴직금 이런 건 사회권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로계약이지 이게 어떻게 재산권에 관한 게 내 몸을 재산으로 보고 파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노동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게 민사법에서 출발해야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는 거야. 하지만 대법원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퇴직금도 세금 내는데 이거 늦게 받는 거 이거 세금 안 내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노동에 대한 출발이잖아. 과세 범위를 유추 확장해서 지나치게 넓힌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쟁점이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뭐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본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나면 결론만 쓰라는 게 절대 아니야. 이게 쟁점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게 과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냐 이거죠. 유추 확장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논하라 이러면 양쪽을 다 입장을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네 번째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있죠.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거기 위에 네 줄은 이미 5줄은 설명드렸고 아래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호텔이 있었는데 이 호텔에 대해서 서로 매매 계약이 일어났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귀책 사유가 갑에게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해지한 거란 말이야. 계약을 귀책 사유는 갑에게 있는데 그러면 얘도 원상 회복을 시키니까 뭔가를 줄 거고 얘도 뭔가를 줄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받은 게 생각보다 커.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많이 받았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법정 이자를 받았단 말이야. 법정 이자. 그 기간이 꽤 돼서 그 금액도 원본도 컸기 때문에 몇 억을 받은 거야. 몇 억을. 그래서 과세한청 과세를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이게 법정이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절대 못한다라고 한 거야.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이지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 못한다고 나온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한청이
열이 받은 거지, 열이. 그래서 이거 과세로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가볼게. 귀책사유 없는 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물을 부당이득 반환받으면서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있어. 그래서 귀책사유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행법은 계약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 또는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부당이득 반환 시 법정이자도 기타 소득에 넣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지난번 구상금 사건은 여기에다 넣기가 힘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출발이 계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귀책사유 이것도 이게 법리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지금 또 하나만 이제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해. 위자료 소송. 돈 내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위자료 받는데 세금 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 부부관계 이혼을 해서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 과세 못하는 거야. 우리 현행법은. 왜 과세 못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잖아. 정신적 손해배상이란 말이야. 그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우리 세법이 한 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아.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한 거야? 서로 합의할 수 있잖아. 전문용어로 쇼부라고 하죠. 서로 합의해. 합의하면서 돈을 줬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배상금 쪽으로 얼마를 더 줬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원래 1억 소송했는데 합의하면서 배상금 쪽으로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걸로 끝내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소송상의 합의에 따라서 분명히 배상금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냥 합의한 것 뿐이지 그게 소송 과정에서 있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보겠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뜻 이해하시겠죠? 소송상의 화해가 있으니까 재산권에 관한 계약 아니냐? 새로 이거 돈 받기로 한 거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부 쳤다고 합의했다고 이거 재산권에 새로 합의한 거 아니냐, 돈 주기로 한 게 재산권에 관한 계약 아니냐, 절대 아니라는 거야. 원래 뭐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중요한 거 많이 했고 그래서 10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명 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설명드렸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장 가서 이거는 많이 비슷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 소극적, 넘는 손해 있죠? 법문 워딩 그대로 해서 잘 쓰셔야 되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잖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억울하잖아. 나 한 대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애가 돈을 좀 줬어.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 이것까지 세금을 냈냐. 그렇잖아요? 이거 세금 내면 국가도 같이 반은 때린 거잖아. 그죠? 이거 억울한 거지. 이게 뭐야, 국가가 나한테. 근데 미국은 과세하는 이유가 뭐야? 겁나 많이 준다니까 한 대 맞으면, 그렇잖아. 그 배상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아마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사건이 있었잖아. 벤 경찰관이 경찰관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목을 누르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정부에 소송하겠지. 돈 엄청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세금 안 내는 거야. 미국 같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이 받으니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 11번 가보겠습니다. 12번, 13번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13번도 나중에 혹시라도 유의하시면 그때 의미를 알게 되면 되고 15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5번 이제 재밌는 거지. 문해,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받는 거지. 근데 원작자로서 받는 거지.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슨 소득이 됩니까?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원작자가 아니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활동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왼쪽에 5번에 있는 게 원작자가 아닌 자가 받는 거고
자, 일시적인 소득이 하나는 거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16번이 재산권에 관한 수수료고 17번이 사례금이라는 겁니다. 자, 15, 16, 17이 연결되는 거야. 왜냐면 19번 잠깐 봅니다. 19번. 19번하고 다 같이 배우는 거야. 인적 용역인데 가로치고 뭐예요? 15부터 17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 자, 이게 의미가 큰 거야. 자, 우리 세금이라는 게 소득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기타 소득이 특히 더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봤듯이 어떤 하나의 소득이 딱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게 많지. 돈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뭐 그런 경우가 있겠냐 싶지만은 우리 사무실도 이번에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갔어요. 그죠? 자기는 이게 적성이 안 맞는데 나갈 수 있잖아. 우리 총무하고 이제 이런 직원이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엔 바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가끔 사무실 가면 늘 게임하고 있고 특별히 한 사람 먹고 다만 이제 우리 회계사님 중에 성격이 좀 이제 좀 괴팍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나는 우리 회계법의 별명이 진짜 거짓말 호구야. 글로벌 호구야. 누구한테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호구야. 그냥 욕도 추임새이지. 뭐 내 욕은 추임새로 받아줘야 되고 라떼인가?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이제 퇴사를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줘서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봉투에 담아서. 그럼 걔한테 그게 근로소득이냐? 원래 월급 받았잖아. 근데 내가 고마워서 준 거야. 그럼 사례금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하나로만 딱 찝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어. 특히 거기 19번에 있는 애는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1호부터 4호까지.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건 몇 호가 문제가 되겠어. 동그라미 1부터 4 중에서. 4번이 문제가 되는 거야. 4번이. 1번, 2번, 3번은 명확하잖아. 3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세무사 일을 하는데 돈 받았다고 다 기타 소득 아닌 건 알잖아. 원칙이 사업이지만 주부 세무사님 정도 집에 있다가 알바 뛴 사람들만 기타 소득인 거지 뭐. 그렇죠? 4번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현실에선. 그러면 얘가 잠깐 몸으로 뛰어서 돈을 받았는데 고마운 뜻에서 준 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19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세법은 조문의 체계상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15부터 17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19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야? all or nothing이라는 거. 둘 중 하나만 간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이해하시겠어요? 둘 중 하나만. 그러면 17 아니면 19가 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쟁점이 사례금인데 17 아니면 19야. 이해하시겠어요? 사례금 아니면 인적 용역인 거야.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떤 권리를 파는데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되게 많이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되게 많이 받았다. 작년 시험 문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걔가 사례금일 수도 있고 앞에 7호가 될 수도 있지. 7호. 그렇잖아? 그럼 7호하고 17호는 구분해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 17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의제 필요 경비가 없어. 그런데 19호도 그리고 7호도 뭐가 있어? 의제 필요 경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7이나 19 인적 용역이나 사례금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애매한 규정이야. 그래서 17이나 19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all or nothing이지만 17하고 7은 가를 수도 있는 거지. 과세한층이 이거 과세하려면 갈라서 과세한다면 갈라서 과세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법리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